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에 이어 오늘 두 번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건강한 관계의 집 모델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로의 내면 세계를 알아가는 사랑의 지도를 했었고, 장점을 찾아서 표현하며 호감과 존중을 나누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는 서로 다가가는 대화법으로 우호감 쌓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가정에서도 조금씩 자주 해보는 것을 통해 우호감이 각자 서로에게 계속 쌓이고 긍정적 감정의 밀물 현상이 생길 수 있도록 과제로도 드렸는데 잘하고 계신가요? 네.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갈등 관리 부분을 할 건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갈등을 관리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첫 부분인 네 가지 독과 해독제라는 것을 할 거예요. 갈등 관리라는 것은 갈등 해결과는 좀 다른데요. 해결은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지내다 보면 갈등이 자꾸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트맨 박사님은 해결보다는 관리하는 쪽으로 찾아봤어요. 건강한 관계의 집 모델을 만드신 존 가트맨 박사는 50년 동안 많은 부부들을 연구하면서 부부가 갈등을 겪으며 파국으로 치닫고 결국 이혼으로 가는 이유가 성격 차이나 돈 문제 아니면 시댁 처가 문제 등 싸우는 내용 때문이 아니라 이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싸우는 방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예후가 안 좋은 방식이 있었는데 관계를 망치는 네 가지도 혹은 이혼으로 가는 네 가지 지름길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부부가 다투는데 다투는 네 가지 방식은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거라도 자주 쓰게 되면 그 부부들은 94%가 이혼으로 끝나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각의 해독제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은 비난이라는 건데 비난은 주로 말을 시작하는 사람이 당신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만날, 항상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것이 비난입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정말 답답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공격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방어가 나오고 다툼이 더 격해지게 됩니다. 그 비난에 대한 해독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요. 이 비난을 한번 우리가 그 패턴을 인지하기 위해서 한번 두 분이서 지금 이렇게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계실 텐데, 계시는 자리에서 한번 이 비난의 패턴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 제가 한 약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분이 그 비난의 말을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있는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비난의 말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걸 들어보고, 아,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시고 난 다음에는 역할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하시고 또 역할을 바꾸어서 또 이렇게 비난의 말을 다른 분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네, 한 1분이 한 30초 정도면 충분히 하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렇게 그 비난의 말을 들으니까 어, 기분이 이 독이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비난에 대한 우리가 이제 해독을 할 수 있는 해독제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비난에 대한 해독제는 음, 당신이라고 시작은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원하는 바를 나전달법으로 부드럽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 항상 설거지를 미루더라? 라는 어, 비난의 말을 했다면 이거를 부드럽게 나전달법으로 요청을 한다면 음, 내가 퇴근할 때는 설거지가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어. 이런 정도로 부드럽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정말 원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효과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해독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분이 이제 비난의 말 대신에 해독제를 사용해서 한번 배우자에게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해독제를 사용했을 때와 아니면 비난을 했을 때 그 느낌을 비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해독제를 사용해서 내가 퇴근할 때는 설거지가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어 라고 사용해 보시겠습니다. 네, 해보셨나요? 저는 지금 이 화면을 녹화하면서 혼자지만 앞에서 저희가 첫날 때 다가가는 대화 연습을 서로 하셨듯이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꼭 한번 저와 함께 이렇게 실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부드럽게 요청을 하고 들어주면 아주 작은 도움에도 고맙다라는 말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음,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좀 이 말 패턴이 익숙하지 않아서 외국어 배우는 것 같이 아주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실험 삼아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독은 방어라는 독입니다. 방어라는 독은 공격이 오면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 항상 설거지를 미루더라 할 때 내가 언제 또 항상 미뤘다고 그래. 친구들하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나의 입장을 말한다고 하지만 원하는 게 있던 말씀하신 분에게는 이것이 핑계로 들리기도 하고 책임 회피로 들리기도 하니까 그럼 또 공격의 수위가 높아지고 방어의 수위도 높아지고 하면서 악순환 고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한 분이 이제 당신은 아까 같은 상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비난이 될 만한 말을 실제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문장으로.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 항상 설거지를 미루더라. 이렇게 한쪽이 말 걸기를 했을 때 반응을 내가 언제 또 항상 미뤘다고 그래. 이렇게 한번 반응을 해보셨을 때, 그, 먼저 말 걸기를 한 사람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 패턴을 한번 인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30초 드릴게요. 네. 잘 되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그 방어에 대한 해독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어의 해독제는 방어 대신 인정하라인데요. 방어에 대한 해독제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어, 약간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 항상 설거지를 미루더라? 이랬을 때, 방어는 내가 언제? 라고 했다면, 그것 대신에 그래, 오늘 내가 설거지를 미루긴 했어. 이런 식으로 오늘은, 요즘, 이번에는 이 정도로 약간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약간만 부분적으로 해보는 거죠. 네, 이 방어에 대한 해독제도 한번 실습을 해보실 텐데요. 네, 한 사람이 이제 비난의 말을 하시고 어, 다른 한 분은 그 해독제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그래 내가 부분 인정을 하셔가지고 그래 내가 오늘 설거지를 좀 미루긴 했어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해보시고 그리고 역할을 바꾸어서 또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경멸이라는 독인데요. 경멸은 내가 상대보다 잘나고 더 우월하고 상대는 나보다 어리거나 못한 사람 취급하는 것인데요. 막말을 하거나 어린애 취급하면서 비웃거나 혹은 뭘 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경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멸이 네 가지 독 중에서는 가장 독하고 오래 간다고 해요. 가트맨 박사 연구에 따르면 경멸을 받은 배우자는 4년 안에 감염성 질병에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높여준다고 하네요. 경멸의 말에는 어쭈라든지 주제 파악이나 하시지. 잠시만요. 주제 파악이나 하시지. 뭐 꼴에 잘난 척은 이런 말들이 경멸입니다. 그리고 경멸은 말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정이나 말투로도 할 수 있는데 눈을 굴린다거나 한쪽 입술 반쪽만 피식 웃는 거 이런 것들도 경멸의 표현입니다. 경멸은 어, 독이 너무 강렬해서 실습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경멸에 대한 해독제는 어떤 거냐면, 경멸 대신에 호감과 존중을 표현해야 하는데요. 집에서 뭐, 막말을 한다든지, 야, 너, 혹은 별명을 부르거나 하는 걸 전혀 안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습관적으로 뭐, 치, 흥, 피 등 이런 경멸의 단어가 나왔다면 호감, 존중, 감사, 배려 이런 것들을 5배는 해야지 겨우 상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에 있듯이 배우자의 장점을 매일 두세 가지 찾아서 표현을 해주신다든지, 그리고 서로에게 고마운 거 5가지를 바라시는 거,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 착한 일 1가지씩 하는 것도 어, 해독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마지막 4번째도 담쌓기입니다. 담쌓기는 상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아예 대꾸를 안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대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말하는데 다른 것을 보거나 전화기를 꺼놓거나 대꾸 안 하고 획 나가거나 각방 쓰고 별거하기 이런 것들이 담쌓기에 해당되고, 담쌓기는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더 많이 하시고 비난은 여자들이 더 많이 한다고 해요. 아내가 비난을 할 때는 남편은 아내의 말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어휴 또 시작이네, 아니면 어휴 지겨워, 혹은 그래 너 혼자 잘 떠들어라, 이럴 땐 도망가는 게 상책이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아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정보 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잠시 한번 해볼까요? 뭔가 그 내가 그 한쪽 배우자에게 그 필요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아까 그 설거지 예로 어, 아직 설거지가 안 돼 있네.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런 담쌓기 반응을 한번 보이시는 거죠.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아예 대꾸를 안 했을 때 말한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시고 또 역할을 바꾸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담쌓기의 이제 해독제는 그 담쌓기 대신 대화를 하라인데요. 서로 말하지 않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담쌓기 해독제는 서로 자기 진정을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대화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빨리 서둘러서 하기보다는 자기 진정이 더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이 자기 진정을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그 계시는 곳에서 편안하게 앉으시고 두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충분히 의자에 몸을 맡겨보세요. 이것을 그라운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만 해도 조금 진정이 될 텐데 좀 더 진정하기 위해서 모든 생각이나 집중을 내 머리 밖으로 내보내서 심장에 집중을 하고 손을 심장에 대보세요. 이렇게 심장에 대보시고 그런 다음 마치 심장으로 천천히 고르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심장 주변으로 천천히 고르게 호흡을 내보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평상시보다 약간 더 천천히 깊게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고르게 심장 주변으로 숨을 내보내고 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고르게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고르게 숨 내쉬고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심장이 빨리 뛰고 답답해지고 화가 날 때 각자 이렇게 3번에서 5번 정도 심장 호흡만 해도 감정이 끓어오르거나 단절되거나 후회할 만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화가 많이 나거나 하면 남자분들은 진정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간에서 해독이 되고 방광으로 빠져나가는 게 남성분들은 25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여자들은 이거보다 좀 더 빨리 진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흥분해서 도저히 더 많은 대화를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잠깐 진정하고 대화하는 게 어때? 하면서 30분 동안 산책을 하거나 노래를 듣거나 운동을 하거나 차를 마셔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를 망치는 4가지 독과 그 해독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소 시간이 짧기도 하고 화상 교육이라서 음, 실습을 잠깐 이렇게 하시는 시간을 드리긴 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대화를 나누실 때 무심결에 내가 독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면서 가급적 4가지 독은 줄이고 해독제 사용을 늘리셔서 지혜롭게 갈등을 관리해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